안녕하세요. 제이쿡의 형국입니다. 오늘은 굿노트에 PDF 파일을 넣어서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굿노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 건데, 일단 PDF 파일을 넣기 전에 이 아이패드 자체에 그 PDF 파일을 깔아 두셔야 돼요. 그래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또는 아이패드로 기존의 컴퓨터나 핸드폰에 있었던 자료라면은 그 PDF를 이제 메신저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아이패드로 보내서 아이패드에 먼저 깔아두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까셨으면은 제가 설치하는 방법들, 또 이제 굿노트로 끌어와서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제가 이제 파일을 다운받은 곳을 이렇게 펼쳐 보면은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굿노트 양식지들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가 굿노트로 갖고 오고 싶은 양식지를 하나 눌러볼게요. PDF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쪽 상단 끝에 약간 내보내기 같이 생긴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조금만 내려보면 여기에 굿노트가 있습니다. 굿노트에서 열기, 또는 여기 옆으로 넘기다 보면은 여기에도 굿노트의 복사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서 어떤 분들은 여기 앞에 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제일 심플한 거는 이렇게 조금 내려가지고 굿노트에서 열기, 요걸 눌러주는 게 제일 심플합니다. 그래서 요 굿노트에서 열기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굿노트에서 열겠습니까? 열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뜨죠? 여기에서 현재 문서로 불러오는 거는 제가 지금 굿노트에서 기존에 쓰던 양식지에다가 불러오는 거고, 새로운 문서로 불러오기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새로운 노트, 새로운 폴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문서로 불러오기 요걸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위치는 제가 원하는 폴더에다가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양식지가 불러와져요. 불러와지고 PDF 하나를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요 한 장을 이렇게 지금 불러온 거예요. 근데 얘를 옆으로 넘기면 자동으로 이 PDF 마지막 장이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넘기면 자동으로 복사가 돼요.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제가 2번 넘겨서 총 3장이 있죠. 그리고 또 양식지가 없죠. 근데 얘를 넘기면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DF를 넣으시면 마지막 페이지가 넘길 때마다 똑같은 애가 복사된다는 거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닫아 보면은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커버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커버가 있어서 구분이 쉬운데, 이런 식으로 다운받은 거는 커버가 없이 이렇게 떵하니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커버가 있으면 조금 더 이쁘겠죠. 그래서 얘를 커버를 만들어 줄게요. 커버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이 칸을 눌러주세요. 네모가 4개 있는 칸이 있습니다. 왼쪽 맨 상단에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여기에서 플러스를 눌러주시고요. 이 플러스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어떤 걸 누르시면 되냐면, 옆으로 이렇게 넘기시면은 여기 이제 양식지가 이렇게 쭉 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앞에 겉표지를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템플릿 더보기, 그럼 여기에 표지랑 종이가 있습니다. 표지랑 종이가 있어서 표지를 누른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표지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깔끔한 거 요걸 한번 써볼게요. 적용 하면 마지막 장이 생기죠. 그래서 얘를 끌어다가 맨 앞으로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겉표지가 생겨요. 그래서 넘기면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다운받았던 이 양식지가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요거 말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점 3개가 있거든요. 이 3개를 눌러주세요. 3개를 누른 다음에 템플릿 변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템플릿 변경을 누르고, 여기 보시면 종이랑 표지가 있죠. 종이랑 표지 있어서 여기서 표지 눌러서 방금 전에 제가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 이렇게 표지가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표지를 넣는 방식은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2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2가지 방식 전부 다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 개만 있으면 되니까 하나는 지울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 일단 표지를 한번 꾸며줘 볼게요. 저는 이거를 전략 노트라고 한번 이름을 줘볼게요. 그럼 이름을 짓거나 여기 앞에를 조금 이쁘게 넣을 때는 항상 제가 프로크리에이트를 쓰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그 관련된 영상을 상단에 같이 한번 띄워 놓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프로크리에이트를 이제 켜서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요 이름을 한번 써서 옮겨 볼게요. 그래서 저는 켈리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는 이 이름을 전략 노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전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로 두고서 활용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쓴 거를 제가 여기서 배경을 없애서 이 영상은 꼭 참고를 해주세요. png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붙여넣어지죠. 제가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딱 넣어주면은 훨씬 더 노트스러워져요. 그쵸? 훨씬 깔끔하죠? 여기다가 이제 제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고 이제 이 노트를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PDF에서 불러오면 이런 식으로 노트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 6간 전략 노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상단에 원하는 주제를 먼저 적으시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주제를 한번 적어볼까요? 이 6칸 전략 노트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막 확장했던 것들을 심플하게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하는 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떤 걸 한번 정리해 볼 거냐면 굿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굿노트 사용법,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다가 날짜를 꼭 적어주세요.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순서로 갈 건지 꼭 순서를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순서로 많이 가서 항상 순서를 이렇게 적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순서가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뜨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굿노트 사용법을 제가 영상을 쭉 시리즈로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지 이제 고민해서 고민을 이제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굿노트의 기초. 그래서 굿노트 기초를 위해서 A부터 Z까지 사용법, 또 기초 기능, 설명, 그리고 굿노트 기초 이제 설명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글들을 이제 쭉 적어 나가면 돼요. 정리하는 개념으로 이 6칸 노트는 굉장히 좋은 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방식도 있냐면 이런 방식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강의를 하거나 발표를 할 때 PPT 같은 걸 만들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할 때도 이걸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 한 장이 슬라이드 한 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쓰는데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걸 하나 갖고 왔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캘리그라피 강의안을 이제 만들 때 썼던 건데 캘리그라피 강의안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해서 이제 작성을 한 거고 날짜 적고 역시 번호를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 1번에 이제 캘리그라피를 할 때 왜 글씨를 잘 써야 되지? 그래서 이제 글씨에 대한 약간 동기부여 내용을 넣을 거고
두 번째 PPT에는 이제 글씨가 엉망일 때랑 정성을 썼을 때랑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캘리그라피다. 그래서 이 캘리그라피를 잘 쓰면 글씨도 잘 써지고 결과적으로 응용도도 높아지고 내 상상력, 내가 원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캘리그라피다. 그래서 이 캘리그라피를 만약에 수업을 한다면 10번만 쓰면 완벽해지는 캘리그라피 PDF를 또 공유해드리고 이제 같이 실습을 하고 맞춤 피드백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후속 과정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PPT의 큰 틀을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는 강의안을 만들 때는 이걸 더 완전 쪼개가지고 이 순서대로 강의안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쭉 나열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 6칸 전략 노트는 그런 용도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DF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그 PDF를 가지고선 이런 식으로 한번 꼭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이걸 활용을 하시면은 저는 그 일기라든지 또 이제 평소에 공부하는 거, 책 읽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노트마다 하나하나씩 이제 컨셉을 넣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양식지에다 이렇게 쭉 쓰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저만의 이제 지식 플랫폼이 되고 굉장한 저만의 또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드는 양식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날로그도 중요하고 디지털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 디지로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날로그에 있는 게 디지털로도 가야 되고 디지털에 있는 게 또 아날로그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항상 프린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를 딱 했을 때 이렇게 프린트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사이즈는 항상 프린트 했을 때 바인딩을 할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날로그는 다 3P 바인더, 그리고 디지털은 전부 다 아이패드로 하는데 아이패드에서 만든 거를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서 프린트를 해서 처음에 프린트할 때부터 저는 바인더에 넣어서 지식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타공된 데다가 이렇게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쇄했을 때 딱 잘 들어가는 사이즈로 전 다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 이제 지식 플랫폼 바인더에 이렇게 넣어두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부 다 이렇게 뽑을 필요는 없고요. 나한테 진짜 중요한 거, 또 핵심 가치가 있는 거, 괜찮은 것들, 이런 것들만 이렇게 이제 뽑아가지고 관리를 해도 그 아날로그적으로 관리가 굉장히 잘 돼서 항상 이 디지털 그리고 이 아날로그를 같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PDF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아이패드가 됐건 또 3P 바인더가 됐건 여러 가지 어떤 도구가 됐건 한 번 쓰면 전부 다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같이 쓰면서 우리가 이제 서로 그 같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럴 수 있게끔 끊임없이 양식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올리고 또 관련된 설명은 유튜브로 이렇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도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이런 이제 PDF 양식지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